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 942강 공매와 관련된 강의를 할 거예요. 공매와 관련된 강의를 할 건데 압류 공매와 부기등기된 전세권 저당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돈 날리는 경우 제가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압류 공매와 토지 별도 등기, 그 다음에 공매와 당해세와의 관계, 특히 상가나 주택에서 이 관계 모르고 돈 날리는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공매, 신탁공매와 전세권, 저당권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여기서 실수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가장 기초적인 건데 돈을 많이 날립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한 1분 정도만 할게요.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를 198만원인데 요걸 제가 2월달 한시적으로 2월달 한시적으로 158만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인원 제한 뭐 5명, 6명 이렇게 인원 제한을 뒀는데 좀 교재를 좀 싸게 좀 해주세요 라는 문의가 사실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결정드린 게 이번에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일 거고 블루오션 기본 교재 합쳐가지고 198만원짜리를 158만원에 한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2월달 한시적으로. 인원 제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2번 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30일하고 1월 올해 24일 날 2번 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한번 하고 나면 뭐 한 2, 3일은 목도 새고 막 잠기고 또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하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2번 정도만 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1월 24일 날 했던 오프라인 강의 교재를 판매할 수 없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글 파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정, 복사, 뭐 붙여넣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기본 교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블루오션 교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신 분은 캡처하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문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함께 구매 시에는 여기 안내문이 적혀 있고요. 198만원이 아니라 158만원 2월달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또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사항은 2월달 지금부터 2월달 한 달 동안은 한시적으로 요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88만원, 198만원 주신 분들은 조금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월달, 11월달하고 1월 24일 날 2번에 걸쳐서 오프라인 강의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 강의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선순위 전세권 100% 깨뜨리기 이것도 아마 인생 역전 경매사령관의 특허 강의라고 제가 해놨죠. 그리고 공매에 대해서 제가 잠깐 터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한 10억의 가치 이상이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정말 제 스승님하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딱 2가지, 3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것은 뭐 진짜 1년에 뭐 조그만 거 1억짜리 해도 그냥 뭐 4, 5천원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우리 그 스승님으로 모시는 분하고 옛날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요.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요것은 뭐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은 특급 비밀에서 10억 이상의 그 가치 이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죠. 이렇게 쭉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위주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특강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알기보다는 그죠?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좋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 그렇지만 자세한 이제 교재는 제가 따로 이제 해놨거든요. 그 부분들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 가격은 저한테 별도로 문자로 주십시오. 가격은. 근데 요 오프라인 교재 강의만 따로 판매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이 한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 초대하는 거거든요. 뭐 교재를 구매하지 않고 오프라인 강의에 오셔가지고 이 엑기스만 쪽 빼가겠다. 그런 분들은 저는 절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강의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교재 내용이라든가 판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좀 일부 설명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것은 요 내용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들어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할게요. 만약에 이번 강의 때 이번 시간에 다 안 되면 한 20분 정도만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요게 다 안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943강에서 할게요.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신탁사, 수탁사, 위탁자, 우선수익자, 뭐 수익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듯이 이 오늘 하는 강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천만 원 매덕을 날리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 공매는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돈 안 날리시려면 여러분, 그래도 이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알고 가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원래 이것도 이제 강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좀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942강이네 오늘. 942강. 요 부분에 대해서 다 터치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압류 공매에서도요. 그죠?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리가 선순위 전세권 있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를 하거나, 그죠? 그러면 소멸이죠. 그죠? 그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그리고 또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면 소멸이죠. 말소죠. 그죠? 따라서 배분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배분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주 이제 이왜 제가 이거 아주 이제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모르고 다음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임차인 있고 이게 배분 요구서거든요. 배분 요금이 채권 신고 현황이에요. 그러면 임차인 있고 전세권이 있죠. 이렇게요. 전세권이 쭉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날 같은 전세권이에요. 그냥 23년 2월 17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전세권보다 빠른 전세권이 있습니까? 다른 뭐 어떤 그 등기된 게 있나요? 볼게요. 이 전세권보다 빠른 압류 및 등기된 날짜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해드렸잖아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이제 뭐 기타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 소멸이죠. 아주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 따라서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면서 그런데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되는 거죠. 말소 기준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또는 매수인이라고 하죠. 매수인이 인수예요, 소멸이에요? 인수죠. 그렇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온비드 가서 물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온비드보다 저기를 들어가 볼까? 자, 공매 검색에서 여기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왜 안 나와? 전체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제3명세서를 봐야 된다고 했죠. 제3명세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자,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압류가 하나 있네. 23년. 그러면 23년 2월 17일하고 23년 4월 14일하고 어떤 게 빠릅니까? 어떤 게 빨라요? 요게 빠르죠? 자, 그러면 요것은 전세권은 경매 청구하든지, 그죠? 경매 청구하든지 아니면 배분 요구를 하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배분 요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는 이 압류, 요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보다 선순위니까 얘는 배분 요구도 하나 하지 않았으므로 얘는 인수가 되는 거죠.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법정기일이라고 있어요. 이 법정기일. 이 법정기일하고 선순위 임차인하고 이 법정기일하고 우선변제권하고 이 법정기일하고 이 말소 기준 등기하고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4, 5년 했던 분, 2, 3년 하셨던 분들도 여기서 또 실수를 많이 해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제가 아마 다음 시간 또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요 강의도 준비했어요. 이 법정기일하고 법정기일이 말 그대로 당해세잖아요. 당해세하고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또는 당해세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선 변제권을 가진 그냥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이 임차인이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당해세하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당해세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이 당해세하고 법정기일과 혼동되는 것들,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공매를 할 수가 없어요. 공매에서 돈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것 기본적인 걸 구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아까 말씀드린 저당권 전세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요 전세권은 인수입니까 소멸입니까? 배분 요구하지 않았죠? 당연히 인수죠, 인수. 그죠? 이 전세권 금액 1억 천을 감안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물건 한번 볼게요. 2025에 002. 자, 요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물건 보면, 자, 어느 분께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름은 몰라요. 그죠? 저도 이 물건을 관심이 있었거든요.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분께서 낙찰을 받았어요.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교육용으로 하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일단 낙찰을 받으셨죠? 그런데, 요 물건을 가만히 보면, 천천히 할게요. 오늘 제3명세서를 볼게요. 제3명세서를 보면, 자, 여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뭐 또 나중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또 이름이 나와 있으면 또 제 영상이 삭제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당해세 있죠, 당해세 법정기일 요거 이 당해세는 원칙이잖아요.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죠. 상가에는 해당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자, 압류 설정일 날이 언제입니까? 전세권이 2010년, 그다음에 압류는 25년. 그죠?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가 전세권이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분 요구를 했다면 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라고 써놨어요. 왜? 압류일 날은 25년이고 전세권은 2010년이니까. 그럼 얘가 말소 기준 등기 맞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물론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전세권하고 별도로 구분된다고 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이 법정기일은 24년 7월 18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법정기일하고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하고 비교를 해서 그죠? 비교를 해서 또 확정일자까지 임차인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임차인이 전입 플러스 확정을 갖춘 주택의
거주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24년 7월보다 이 임차인이 빠르다면 당연히 임차인부터 배당받고 그 다음에 이 당해세가 배당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여기 확정일자가 없다. 확정일자가 없다. 그럼 당연히 주택이라면 지금 주택을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 그럼 당연히 법정기일이 먼저 배당을 받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건 지금 상가잖아요. 상가. 그죠? 상가인데 다시 한번 설명. 자, 이 압류 설정일 이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잖아요. 이 전세권자가 더 빠르죠. 이 압류 설정일보다. 그러면 얘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왜? 배분 요구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게 말소 기준 등기예요.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주택인 경우하고 상가인 경우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상업시설하고 주택하고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법정기일은 언제예요? 법정기일은 얘잖아. 2024년 7월 15일. 그죠? 만약에 이 임차인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주택인 경우. 그죠? 주택인 경우는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전입만 했냐? 두 번째,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았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전입만 했다는 건 뭐예요? 대항력만 했다는 거잖아.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입만 했다는 것은 대항력만 있는 거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법정기일은 외우세요. 그냥 모르면 외우시라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과 비교를 한다. 자, 다시 이 법정기일은 그러니까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과 비교를 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참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돈 날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1년에 이것 때문에 돈 날리는 게 한 800억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은 돈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당해세는 뭐하고만 비교하면 된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건 뭡니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확정일자를 받는 임차인한테 적용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주택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택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지금 전입만 돼 있어. 전입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해세보다 빨라. 당해세보다 빠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면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전입만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배분을 받나요? 이 당해세가 먼저 배분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전입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다. 확정일자까지 갖췄다. 이 임차인이. 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다. 그러면 이 사람부터 임차인부터 배분 받고 당해세가 그 다음에 받는 거죠. 확정일자가 없다면 당연히 법정기일이 먼저 배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법정기일, 당해세는 뭐하고 비교를 한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과 비교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택은 이해가셨죠? 지금 주택을 설명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가로 넘어왔어. 이게 상업시설이잖아요. 자, 상업시설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당해세보다 임차인,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우선 원칙이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것은 무조건 당해세가 먼저예요. 당해세가 먼저 임차인보다, 이게 상업시설이라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그죠?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사업자 등록이 뭡니까? 전입이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전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더군다나 또 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업시설에서는 당해세가 우선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혼동되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알아요. 경매 2, 3년 하신 분들도, 학원 2, 3년 다니신 분들도 뭔 말인지 소련 말인지 잘 모르라 헷갈리는 분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별도 등기라든가 전세권 이런 부분, 전세권 저당권 이런 부분들 할게요.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면 전세권에 대한 부기 등기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거기서 돈 날린 사람도 있고, 이게 과연 말소 기준 등기가 되냐, 토지 별도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돈 날린 사람도 굉장히 많다니까요. 왜? 공매는 혼자 권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만 알아도 돈을 안 날리는데 이걸 모르니까 돈을 날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당해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해세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당해세가 주택이냐 상가냐. 자, 당연히 상가는 당해세가 먼저 임차인보다 배당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가는 사실은 설명할 거 없어요. 그죠? 당해세가 당연히 배당받고, 선순위 임차인이라 있다 하더라도 못 받은, 만약에 그 다음에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배당 못 받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위라고 한다면, 선순위라는 가정하에요. 이 둘 다 임차인이 선순위라는 가정하에요. 당해세보다 선순위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못 받은,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죠. 당연한,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인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주택으로 오면 달라져요. 내용이요. 주택으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고. 어떻게 달라지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대항력만 있냐. 두 번째, 우선 변제권까지 갖췄냐. 우선 변제권이 뭐라고 했죠? 확정일자. 대항력은 전입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법정 기일이 주택 설명됩니다. 상가는 설명할 거 없어요. 다 설명해 드렸어요. 주택은, 자, 법정 기일이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보다 늦어도,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늦어도 법정 기일이 먼저 배당받는다. 맞죠? 법정 기일이 당해세가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없는 거죠.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당해세가 날짜가 늦더라도, 이 임차인 전입 날짜보다 당해세가 늦더라도 전입만 있는,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당연히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가더라도, 물론 서울은 비싸지만, 자, 어쨌든 당해세가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이라도 보다 후순이라도 당해세가 법정기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는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여기 넘어오면 또 헷갈려요.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있어. 그런데 당해세가 법정기일이 나중이야. 그죠? 법정기일이 나중이야. 이게 1월 1일이고 이게 법정기일이 1월 2일이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당해세가 배당을 받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23년 1월 4일 이전에는 22년인가 23년인가 23년인갑다. 그런데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뭡니까?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헷갈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뭡니까? 확정일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항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전입이에요. 전입. 전입과 점유. 그죠? 전입이라고 합시다. 그냥 전입이라고 통상 통하니까.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이 법정 기일보다 빠르다면 우선 변제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됐죠. 이 당해세보다. 옛날에는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았어요. 2023년 1월 4일 이전에는 4월 1일인가? 저도 왔다 갔다 하네. 4월 1월인가? 하여간 전세 막 그때 거예요. 아이고,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해세 법정 기일이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보다 늦으면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지 못한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법정 기일인 당해세가 이 우선 변제권보다 빠르다. 그럼 당연히 법정 기일이 먼저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 이것은 여러분들 뭐 신탁사, 위탁자, 뭐 우선수익자, 뭐 그런 것들, 수익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가자. 기본으로 알고 가자. 저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 이해 가셨죠? 또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이걸 좀 너무 오랫동안 설명드렸죠.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경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이걸 굉장히 헷갈려요. 그죠?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우선 변제권, 대항력, 확정일자 요건 알아.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법정기일 또 당해세까지 딱 와버리면 또 헷갈려. 또 이게 말소 기준 등기하고 또 부딪히면 더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자, 주택하고 상가 구분해드렸죠. 자, 그리고 당해세,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하고 대항력만 있는 임차인 또는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과 비교를 해드린 거 다 이해 가시죠? 이건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여러분들도 헷갈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 별도 등기, 전세권에 기한 부기 등기된 저당권, 과연 이런 것들이 맞서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나? 여기서 돈 날리는 사례를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날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좀 어차피 이번 첫 시간이니까 이제 제가 좀 바꾼 강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왜 이렇게 뜨지? 자, 요거 이제 기본교재 블루오션 교재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한시적으로 2월달 한 달 동안만 15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인원 제한 없습니다. 2월달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이제 거의 앞으로 안 할 건데 너무 힘들어서요. 오프라인 강의 교재 내용 및 판매 안내 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 10억을 벌 수 있는 그 가치 이상의 공매도 제가 하나 비법도 하나 전수해놨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마 이것만 하고도 충분할 거예요. 이것은 가격은 별도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기본교재 블루오션 교재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월달 한 달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198만원인데 15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요 본 강의로 진행하게 해요. 본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의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돈 정말 벌 수 있어요. 날리지 않을 수 있고 남들보다 몇천만원 몇억씩 더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 경매사령관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바로 할게요.